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입니다. 방금 전에 애플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일은 없었고, 뭐 아이폰이 발표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고, 그냥 아이패드 8세대, 아이패드 에어, 애플워치 6,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패드 에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루머로 대부분의 사양이 나왔었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왔었고, 다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랑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가격이나 성능이나 굉장히 경쟁력 있게 나왔고, 지금 나와 있는 태블릿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최근에 갤럭시 탭 7 플러스 이런 거 나왔었죠. 지금 여기 있죠.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2.4인치라서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갤럭시 탭 7 11인치 산 사람들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가 성능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무지막지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거의 약간 성능이 하극상이에요. 윈도우즈 10 태블릿이나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다 쌈 싸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만큼 성능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11인치 아이패드 프로가 약간 위축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덜리냐? 아무튼 지금 들어가 볼게요. 가격은 77만 9천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올랐어요. 가격이 조금 더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가성비를 가지게 된 뭐 이런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실제로 보면 아주 약간 뭐 그래픽상으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랑 비교하면 베젤이 아주 살짝 더 넓어요. 11인치, 10.9인치. 이런 급 나누기를 하다니, 이거는 뭐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냥 같은 패널 쓰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그 페이스 아이디,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 아이디를 종전에 사용했다면,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는 손가락 지문을 인식하는 터치 아이디 센서가 홈 버튼이 아니지, 이 전원 버튼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더 편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이패드 프로는 아무래도 앞에 놓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가 은근 편해요. 그런데 또 터치 아이디는 터치 아이디 나름대로 편합니다. 이렇게 그냥 터치 아이디 이렇게 누르면 되니까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똔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 보면 A14 바이오닉 칩셋,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레발 떠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례를 깨는 일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의 칩셋은 아이폰에서만 공개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의식 같은 거거든요, 그 애플한테는. 근데 처음으로 아이패드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칩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5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A14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A12, A13, A14까지 다 보면은 다 헥사 코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저전력 코어, 2개는 고성능 코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 루머에 유출된 A14 칩셋의 성능이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나온 것도 있었고, 이번에 발표를 들어보면서 대략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A12 칩셋 대비 40% 정도 앞서는 성능이라고 해요. A12가 한 요정도 됩니다. 긱벤치 5 기준으로 1100점에 멀티코어는 2664점, 여기에다가 40% 하면 대략 1500점에 한 3700점 이렇게 나와요. 제가 A14 칩셋 루머를 본 건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1658점에 4612점, 이거는 하극상이지. 왜냐하면 보시면 A12X 칩셋을 보면, 물론 A12X 칩셋이랑 Z 칩셋이랑 거의 성능이 비슷해요. CPU 성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1110점에 4568점이 나왔어요. 기계별로 차이가 좀 있어서 오차가 좀 있습니다. 100점 정도는 오차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멀티코어 성능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4568, 4612. 그 얘기는 뭐냐? 아이패드 프로랑 아이패드 에어랑 성능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극상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11인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3세대예요. 아이패드 11인치 3세대랑 아이패드 에어랑 비교를 하면 거의 같은 성능이지 않을까.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냐? 차이점은 딱 2가지예요. 스피커랑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이번에 이거 스피커 어떻게 하나 자세히 봤거든요. 다른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냥 스테레오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에도, 지금 홈페이지 설명에도 스테레오 스피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2개다. 구멍은 4개인데 2개다. 네.
그래도 두 개를 이렇게 달아줬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난번에 아이패드 에어 3 사지 마세요. 제가 아이패드 에어 3 사지 마세요 영상을 찍었었어요. 작년 4월? 2019년 4월쯤에. 근데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났던 이유가 아이패드 프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4개였죠. 그런데 이쪽 구멍을 막고 여기만 2개를 살려놓은 거예요.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이렇게 4개 있던 거를 하나씩 없애서 이렇게 양옆으로 2개를 만들어줬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에서는 항상 120Hz 주사율을 가진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나왔었는데 아이패드 에어는 거의 대부분 항상 60Hz 일반적인 모니터 주사율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는 뭐 별다르게 다른 게 없어요. 네, 애플 펜슬 들어가고 USB 타입C 물론 뭐 색깔이 추가되고 여기 그린 색깔이 약간 이쁘던데 로즈 골드도 이쁘고 뭐 아무튼 딱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포트였고 이번에는 USB-C 타입이잖아요. 타입C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도 어댑터로 연결은 가능했어요. 주변 기기들 연결은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데 외장 하드 같은 게 전력을 많이 쓰잖아요. USB 타입C는 전력을 그만큼 인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외장 SSD 같은 걸 다르면 전력을 엄청 먹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배터리가 막 타들어가면서 전력을 공급해 줬단 말이죠. 어떻게든 인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카메라 같은 거 바로 연결하면은 카메라에서 뭐 사진 같은 것도 영상 같은 걸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라이트닝 포트는 그게 안 돼요. 라이트닝 포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력 인가가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라이다 센서 없는 거 지금 12.9인치는 4세대거든요. 라이다 센서 정말 한 번도 안 켜봤어요. 사고 나서 정말 한 번쯤은 켜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켜봤습니다. 잘 안 써요. 그리고 뭐 카메라 아이폰용 카메라를 쓰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카메라도 의미 없고 그러면 결국에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아이패드 에어랑 정말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액세서리들 다 호환되죠. 일단 가격을 봤을 때 와이파이 모델 64기가로 설정을 한다면 779,000원으로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게 시작을 합니다. 용량이 128기가죠. 아이패드 에어는 64기가. 그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하시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64기가로 괜찮다. 뭐 아이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해서 64기가로 어떻게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내가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64기가 사시면 정말 가성비 짱짱짱, 킹왕짱. 가성비는 얘를 따라갈 애가 있을까? 그런데 64기가는 좀 모자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왜냐하면 979,000원, 98만원인데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10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두 개가 5만원 차이가 나네요. 98만원과 103만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거는 프로모션도 있고 스피커 4개 뭐 11인치 조금 더 크고 그러면은 프로가 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두 개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거면 아이패드 에어 256기가를 살 거면 아이패드 프로 128기가를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모션 무시할 수 없어요. 스피커 4개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다. 네. 아무튼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펜 필기할 때 그림 그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프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컨텐츠 소비를 위주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아이패드 에어 64기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갤럭시 탭 7 같은 경우에는 긱벤치 기준으로 A12 칩셋 그러니까 성능이 그냥 일반 아이패드 8세대랑 성능이 비슷하죠. 애플이 잔인한 게 다른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 애플 태블릿 중에 가장 밑에 라인업하고 맞췄어요.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한다. 물론 갤럭시 탭을 사서 구매해서 써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120Hz 주사율도 좋고 스피커도 좋고 괜찮아요. 물론 애플 걸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 연동 때문에 대부분 아이패드를 고민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3랑 한번 성능 비교라든지 사용감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비슷할 거예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패드 에어를 지금 사는 게 나을 것인지, 아이패드 프로를 싸게 살 수 있는 데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28기가를 아주 싸게 구매를 해볼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를 중고로 싸게 한번 구해보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